안녕하세요. 그림쟁이 티나입니다. 저번에 전원주택의 아주 소소한 단점 8가지라고 해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다가 고양이 부분에서 이제 끊겨가지고 오늘 그 나머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색칠을 하면서 그때 맞아 고양이 얘기를 하다가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이제 그런 지경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과 고양이 기피제라는 게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스프레이처럼 생겨가지고, 분무기처럼 이제 생긴 그런 건데, 여기저기 이제 뿌려놓는 거예요. 고양이가 다니는 그런 어떤 길목 같은 데다가 뿌려놓으면은 얘네들이 그게 이제 싫어가지고 안 온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피제를 뿌리고 했는데, 처음에는 좀 효과가 있었어요. 그럼 안 오는 것 같더라고요. 왔는지 안 왔는지 이렇게 딱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저번 시간에 왜 바깥마루라는 걸 저희가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바깥마루 위쪽으로 이제 지붕이 있는데 이 고양이들이 그 위에서 막 장난을 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막 위에 무슨 그 애들이 막 다니면서 막 엄청 쿵쿵거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동안 고양이 때문에 층간소음 때문에 못 살겠다 이제 막 그 얘기까지 했었는데 아파트도 아닌데 우리가 층간소음을 겪고 있다 막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고양이 기피제를 하니까 좀 진짜 조용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효과가 있나 보다. 그리고 되게 좋아했었는데 나중에는 그것도 이제 얘네들이 익숙해지는 건지 뭔지 그냥 또 막 다니더라고요. 아무리 뿌려놔도.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한 게 이렇게 철망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왜 이렇게 담 위에 보면은 막 이렇게 둥글둥글둥글한 게 막 철망 같은 거 막 해놓잖아요. 근데 그런 걸 팔더라고요. 저처럼 이제 약간 동물들을 이제 좀 막기 위해서 그런 걸 찾는 분들이 많으셨는지 쇼핑몰에 안 그래도 그런 걸 팔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사가지고 남편이 지붕 위쪽으로 이제 걔네들이 주로 오는 그 경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철망을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둘렀어요. 좀 아쉽지만 하여튼 도저히 안 되겠다 얘들아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안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철망을 저희가 둘러버렸죠. 그리고 대문 밑으로 공간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나갔었는데 거기도 이제 공간을 아예 없애서 이제 집 안에 들어오면은 대문 쪽으로 이제 못 나가니까 지붕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쪽에도 아예 철망을 저희가 둘러버려 가지고 이제 좀 왔다 갔다 하기가 수월하지 않게 한마디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철망이 진짜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게 한번 이렇게 딱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걸리면은 좀 뭐가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돼 있어서 털이 이렇게 좀 걸린다고 그래야 되나? 약간 그래서 어리게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철망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철망을 지붕에다 설치를 하면서 이 고양이와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고양이와 척을 그런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도 길 가다가 길고양이 보면 아직도 저희 좋아해요. 진짜 안타깝죠. 고양이 우리 좋아하는데 맨날 이러면서.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거미인데, 거미는, 왜 거미가 알을 되게 많이 놓는다는 거 아시죠? 한번 낳다 하면 뭐 엄청 많이 놓잖아요? 저는 이제 거미줄을 이렇게 막 여름에 막 쳐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좀 싫었는데, 이게 거미가 어찌됐건 해충 같은 걸 잡아주고, 뭐 그런 좋은 역할을 하겠지? 이런 생각을 또 잠시 해가지고, 그냥 보여도 그냥 좀 뒀어요. 그랬는데, 이게 그냥 두다 보니까 진짜 엄청 많이 거미줄을 치더라고요. 여기저기.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각도가 조금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각도만 있으면 요 사이다 거미줄을 쳐버려요. 그리고 나중에는 저희가 마당을 이제 한여름에나 이제 좀 그럴 땐 자주 안 나갔거든요. 더우니까. 물놀이 할 때 빼고는 이제 안 나가다가 한번 이렇게 딱 나가면은 그네 있잖아요.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그네가 이렇게 있으면 그 그네 줄 양쪽으로 이렇게 거미줄을 쳐놓고, 그리고 이제 길목 이렇게 이쪽이 벽이고 이쪽이 기둥이면 또 요 사이에다가 또 엄청 커다랗게 거미줄을 쳐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뒀더니 갈수록 여기저기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거가 또 그냥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 왜 사람 안 사는 집 가보면은 거미줄이 엄청 많잖아요. 이게 그냥 엄청 오래된 집이어서 거미줄이 많은 게 아니고 1년도 아니고 한 계절만 있으면 그냥 거미줄로 가득 차버려요, 집이. 그렇게 되겠더라고요. 아예 또 싹 다 없애는 건 아닌데, 그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체수 조절이 필요하구나. 이게 그러니까 거미랑 아예 같이 안 사는 건 좀 말이 안 되고, 이렇게 얘네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완전 싹 없앨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두긴 두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그냥 두면 안 되고 가끔 이제 볼 때마다 여긴 안 돼 이러면서 안 되는 곳은 무조건 다 이제 빗자루로 치워버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거미는 개체수 조절이 꼭 필요하구나, 이제 이거를 알게 됐죠. 5번째는 새인데 신경 안 쓰고 살았거든요. 왜냐면은 저희 집에 잘 오지 않기도 하고, 옆에 있는 은행나무에서만 애들이 왔다 갔다 하지 뭐 저희 집에는 안 왔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 그 대봉감을 저희 마당 화단에다가 좀 많이 버려놓은 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그 대봉감을 먹으려고 뭐 매일매일 새가 막 늘어나더니, 진짜 나중에는 진짜 한 떼거지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진짜 왔어요. 그래서 뭐 대봉감을 저렇게 또 다 처리를 해주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 뭐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새가 여러 가지 종류가 오다 보니까 재밌잖아요. 그래가지고 새 구경도 하고 좋네 이러면서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랬는데, 이게 새들이 문제가 왜 새들은 얘도 그 배변을 뭐 참았다가 하는 애들이 아니라, 얘네들은 그냥 바로 왜 생기면 바로 배변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이 새들은 또.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왔다가 이제 애들이 가고 나면은 또 이 새똥이 장난 아니잖아요. 새똥이 그네에 떨어져 있고 마당에 떨어져 있고 또 그런 거예요. 하여튼 그러고 보니 배변과 많이 연관이 있네요. 그래서 이 새들을 먹을 걸 주는 건 좋지만 이게 또 이 새똥이 문제구만 이래가지고 저희가 생기는 대로 새 줘야겠다를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대봉감 주면 이제 가져가는 거 보면서 신기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냥 앞으로 여기는 없다, 별로는 주지 않는 걸로, 그래서 저희 마당에 되도록이면 오지 않게 하는 걸로, 그러니까 유인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런 게 있고, 그 대신에 새는 근데 우리 집 마당에 와서 사실 응가만 하지 않으면 그 새 소리는 진짜 좋습니다. 아침마다 저 옆에 있는 은행나무에서 되게 예쁘게 우는 새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소리 들으면서 저도 되게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가끔 까마귀도 우는데 저는 까마귀 소리를 그닥 싫어하지 않아요. 까마귀가 원래 알고 보면 좀 좋은, 제가 좋아하는 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까마귀 울음소리도 뭐 가끔 들리고, 그래서 새를 사실 새 우는 소리는 들려서 좋아요. 저희가 유인해가지고 우리 마당에 응가를 싸게 하지만 않으면 좋습니다, 새는. 그리고 4번째까지 했고, 6번째가 이제 모기인데, 모기가 이제 많잖아요. 사실 여름에서 이제 가을까지 모기가 되게 많은데 진짜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종족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마당을 또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마당은 쓰고 싶은데 모기가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는
그 모기 잡는 막 여러 가지 많잖아요. 무슨 파리채, 전기 파리채 같은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실내는 뭐 괜찮은데 저희는 실외니까 뭐 그런 걸로는 별로 소용이 없고, 그게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모기들이 빛을 보고 가가지고 그 통 안으로 자기네들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냥 쏙 빨려 들어가게 하는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달아놓고 하면서 그냥 살았는데, 그래도 어찌됐건 이게 자유롭지가 않은 거죠. 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한동안은 그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 모기장을 엄청 큰 걸 하나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당이 이만하면은 거의 마당만한 모기장을 사가지고 아예 이렇게 텐트처럼 모기장 텐트를 아예 쳐버렸어요. 마당에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있으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약간 캠핑 온 것 같기도 하고, 그 모기한테 이제 물릴 걱정도 없이 좀 그 모기장 텐트를 마당에다 쳤을 때 가장 잘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면은 그 모기 이제 퇴치하는 그런 뭐 물파스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왜 그걸 바르고 나갈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모기가 은근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덜한데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좀 신경이 쓰이시긴 할 거예요. 모기 상처도 생기고 좀 크게 붓잖아요. 애기들은 또 특히 피부가 약하니까. 그래서 이 마당에서의 모기가 조금 불편하다. 마당 쓰기 좀 힘든 그런 요건 중에 하나예요. 모기라는 게. 근데 또 신기한 게 저희 남편은 모기가 안 물려요. 그것도 참 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참 또 그런 분들한테는 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희 남편한테는 그 모기가 전혀 단점이라고 할 수가 없네요. 그러고 보니 저랑 우리 아이만 단점입니다. 그리고 다음이 이제 벌인데, 이게 벌이 일반적으로 좀 공포의 대상이잖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만화 보면은 꼭 그 벌들이 막 떼거지로 막 이렇게 달려들잖아요. 벌통 스치기만 해도 막 난리가 나고 그렇기도 하고, 저도 좀 커가지고 어디 놀러 갔다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씻고 있는데 벌이 와가지고 여기를 그냥 쏘고 죽더라고요. 이게 벌이 이게 벌 쏘면 자기 침 쏘면 죽잖아요. 그러고서는 근데 이제 그게 진짜 벌이 이렇게 여기를 딱 쏘고 있는데도 이게 너무 이게 생소하고, 벌을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미 쏘고 있으니까 이 벌을 잡아서 뛸 수도 없고 뭔가 이게 건드린다는 것 자체가 되게 무서운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벌이 이제 쏘고 죽고 나서 보니까 여기 침이 이렇게 딱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따가웠죠. 진짜. 이게 벌에 쏘이면 진짜 그 따가움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만큼 이제 벌이 약간 그 두려움의 대상인데, 그 마당에 또 저희가 있는데 이거는 뭐 쬐꼬만한 그런 벌이 아니라 말벌이 나타나가지고 마당이 갑자기 공포의 장소가 돼버린 거예요. 말벌이 나타나면서 나갈 수 없는 곳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또 얘기를 했더니 이제 남편한테 또 얘기를 했죠. 말벌이 나타났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사실 그 쪽제비 때문에 그 문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저번에 바깥마루에. 근데 사실은 그 벌 때문에도 그런 게 커요. 벌이 생각보다 너무 우리한테는 무서운 존재여가지고 벌 때문에 마당 못 나가겠다 이제 막 이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하여튼 있어서 그때 문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냥 그 정도까지는 그냥 우리가 피하면 되지 했는데, 또 어느 날은 이 벌이 가끔 이렇게 집을 지을 때가 있어요. 진짜 이거는 뭐 공포가 극에 달하는데 마당 한쪽에 진짜 좀 이건 뭐지? 하는 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다행히 이제 일찍 발견을 해가지고, 또 저희 남편 얘기가 계속 나오네. 남편이 딱 보더니 그 또 방법이 있대요. 그 시골에서 살아서 그런 걸 좀 알더라고요. 그래서
F킬라 있죠. F킬라를 막 뿌려요. 거기 벌집에다. 그래서 벌들이 이제 못 오게 하거나 얘네들이 해롱거리게 하는 건지 그걸 막 하고서는 그 벌집을 확 이제 띄워버리더라고요. 근데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 남편 말로 진짜 조심해야 된대요. 그리고 벌이 나타났을 때, 특히 말벌 같은 데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이 F킬라 뿌리는 것도 요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우리 딸한테 무조건 그냥 도망가라고. 벌 나타나면 뭐 잡을 생각 하지 말고 울면서 무조건 도망가. 내가 맨날 이랬거든요. 근데 진짜 그 벌이 의외로, 예, 저희 집은 이 주택가라서 저는 사실 그런 일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그것도 일반 조그마한 꿀벌도 아니고 말벌이 그렇게, 그러니까 말벌 중에서 그 약간 이렇게 허리가 짤록한 되게 큰 기다란 말벌이 있어요. 그게 또 와서 이렇게 집까지 지을 줄은 진짜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근데 그 시골, 그러니까 약간 좀 진짜 그 시골 그쪽 전원주택 사시는 분들은 이런 일이 뭐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커지면 이제 나중에 119 불러가지고 벌집 제거하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다행히 그래도 빨리 발견하고 저희 남편이 또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돼서 잘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낙엽인데, 커다란 은행나무가 저희가 2개가 있고 그 사이에 이제 향나무가 있어요. 여름에는 참 보기가 좋거든요. 왜냐면은 엄청 푸르르기도 하고 옆에서 막 흔들리면 그것도 너무 멋있고, 바람 불면 그 소리가 또 멋있잖아요. 이렇게 막 부딪히는 소리가. 그래서 참 보기는 좋은데, 이 은행나무보다도 향나무는 그 향나무 잎이 되게 이렇게 조그만한, 그러니까 솔잎보다 더 조그만한 그런 잎들이 막 붙어 있는 건데 수시로 그게 엄청 떨어져요. 그 은행나무도 이제 가끔 이제 떨어지긴 하는데, 이제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가을에 단풍 들고 나서 이제 떨어지면은 뭐 계속 이제 청소를 매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마당 청소뿐만 아니라 그 지붕에 이제 있는 은행나무 잎도 치워야 되고, 물바지에 이렇게 은행나무 잎들이 다 떨어지면 나중에 이제 비 올 때 넘치잖아요. 빗물이 그 은행나무 잎 때문에. 그래서 거기 은행나무 잎 치워주는 그 청소 해가지고 진짜 거의 연례 행사처럼 은행나무 잎을 매년 이제 가을마다 이제 치워줘야 되고, 향나무 잎은 그냥 수시로 떨어지는 거라 뭐 그냥 얘는 그러려니 하고 그냥 가끔 한 번씩 청소하는 거. 그래서 이게 마당을 깨끗이 사용하려면 좀 부지런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나갈 때마다 이제 마당으로 이제 뭔가 나갈 때마다 그냥 수시로 한 번씩 쓸어주고 시작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냥 하루 몰아서 가끔 한 번씩 청소를 해준다거나, 이렇게 나뭇잎들이 저희 마당을 항상 들어와요. 되게 귀찮은 어떻게 보면 일이잖아요, 그게. 근데 그래도 그걸 감안하더라도 그 나무를 통해서 되는 이 힐링은 되는 그게 훨씬 더 큰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청소 가끔 해야 되고, 또 가을마다 청소 또 대청소 해야 되고, 뭐 여러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딱 보이는 풍경이 그 있잖아요. 이렇게 왜 눈이 이렇게 힐링이 된다 그래. 눈이 힐링이 된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마당에 나가서 또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나무들이 약간 흔들리면서 그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가 엄청 힐링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고 있어도 힐링되고 들리는 것도 힐링되고 하니까 그냥 뭐 요 정도 청소는 해주지 뭐, 이런 그런 너그러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깔끔하신 분들은 좀 이게 단점이 될 수 있기는 하거든요. 나뭇잎이 그냥 보통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되게 엄청 많이 그것도 자주 떨어지는데도 저는 힐링이 돼서 그런지 그걸 이제 잘 참고 그러니까 그냥 너그러이 이제 넘어가는데 좀 그런 거를 못 이게 용납할 수 없으시는 분들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주택에 살면서 생기는 아주 소소한 단점 8가지를 마저 다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이 제목을 아주 소소한 단점이라고 한 이유가 이게 정말 아주 소소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주택에 살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그 불편함이 있는데 다른 불편함이 사실 이거보다 더 큰 것도 있다. 뭐 이런 얘기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택에서 살만한 이유가 훨씬 많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주택에 사는 거를 저는 적극 추천하는 사람이거든요. 특히 아이가 어리신 분들.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어느 정도 다 키우고 뭐 중학생 되고 이 정도 되면은 좀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저는 뭐 꼭 적극 추천하진 않는데 아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약간 애기들 있잖아요. 약간 이제 아장아장 걷는 애기들 뭐 여러 그래서 한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까지는 저는 주택에서 사는 게 아주 저는 좋다. 왜냐하면 그 아이를 위해서도지만 저는 부모 그 키우시는 어머니를 위해서도 저는 주택이 아주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장점에 비해서 이런 것들은 정말 아주 소소한 단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저의 이 소소한 단점에 대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이 실질적으로 주택 살면서 살다 보면서 제가 알게 된 여러 가지 노하우, 팁 아니면은 뭐 방법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기회 될 때마다 한 번씩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 정도로 얘기는 마치고 이제 이 색칠하는 거를 마무리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